여러분 하루 3번 양치질 하는데도 입냄새가 난다면 문제는 바로 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 건강을 위해 아침, 점심, 저녁마다 꼬박꼬박 양치질을 하는데요. 실제로 충치나 잇몸병을 예방하는 데에는 규칙적인 양치가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도 여전히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혀에 있습니다. 혀는 치아와 달리 넓은 표면 위에 수많은 미세한 돌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돌기 사이사이에는 음식물 찌꺼기, 각질화된 세포, 그리고 세균이 쉽게 달라붙습니다. 특히 입안은 늘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죠.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설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혀에 백태 꼈다라고 표현하는 흰색이나 노란색 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설태는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문제를 넘어서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설태 속에 서식하는 혐기성 세균들은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같은 휘발성 황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바로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키는 주범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고급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한다 해도 혀 위에 두꺼운 설태가 남아있다면 구취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어떤 직장인은 중요한 회의 전마다 세심하게 양치질과 가글을 했지만 동료들이 은근히 입냄새를 언급해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치과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원인은 치아가 아니라 혀였습니다. 혀 클리너로 규칙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자 입냄새 고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혀는 구강위생 관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칫솔로 살짝 문지르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혀 표면을 청결히 관리해야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혀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입냄새가 심해질까? 설태가 많아질수록 세균이 더 많이 서식하게 되고 세균의 활동량도 활발해집니다. 그만큼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물질도 늘어나죠. 쉽게 말해 설태가 두꺼울수록 입냄새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막 끝내고 상쾌한 입 상태라 하더라도 혀 위에 설태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조금 낀 정도는 치실이나 가글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설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고 세균이 활동할 공간을 넓혀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상해보세요. 냉장고에 고기를 며칠 동안 상온에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특유의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입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세포 조각이 혀 위에 남아있고 세균이 그것을 분해하면서 악취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냉장고는 우리가 청소라도 하지만 혀는 신경 쓰지 않으면 계속 오염원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혀는 생각보다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강하게 닦아서는 오히려 상처를 입히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 전용 클리너나 혀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런 도구들은 혀 표면의 미세한 돌기 사이에 낀 찌꺼기와 설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칫솔로 닦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사용할 때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통 혀의 뒤쪽에서부터 시작해 앞으로 당기듯이 관리해야 합니다. 혀 뒤쪽은 설태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닦기 어려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뒤쪽부터 차근차근 닦아 내려오면 설태 제거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고 가볍게 반복하는 것이 좋고 힘을 주어 거칠게 문지르면 혀 표면이 손상되거나
구역질 반사가 생겨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혀 클리너는 하루 한두 번 정도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밤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 활동이 왕성해져 설태가 두드러지게 쌓여 있기 때문에 아침에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하루 종일 쌓인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전 사용하면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혀 관리와 함께 물을 자주 마셔 구강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강이 건조하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입냄새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술, 담배처럼 구강 건조를 유발하거나 세균 번식을 돕는 생활 습관을 줄이는 것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혀 관리가 습관화되면 입냄새뿐 아니라 전반적인 구강 위생 상태가 좋아집니다. 혀에 남아있던 설태가 줄어들면 미각이 더욱 또렷해져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양치질만큼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히 달라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치아 관리에만 집중하고 혀 관리의 중요성은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구강 위생이라는 것은 치아와 잇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혀 또한 우리 입속 건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치질은 충치를 막아주고 잇몸병을 예방해주지만 혀를 소홀히 하면 입냄새라는 또 다른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세균 번식이 더욱 활발해지고 설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노년에 접어들수록 혀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셈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건강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민감해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가족 모임 자리에서 또는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서 은근히 풍겨나오는 입냄새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양치질은 열심히 하면서도 혀 관리까지는 신경 쓰지 못해 오랫동안 입냄새로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혀는 하루아침에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양치질과 함께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가볍게 반복적으로 혀를 닦아주면 입속 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구강을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습관과 규칙적인 치과 검진까지 더해진다면 구강 건강은 노년까지 튼튼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퇴 후에는 가족, 지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는 시간이 삶의 큰 즐거움이 되는데 입냄새 때문에 대화가 줄어들고 웃음을 잃는다면 얼마나 아쉬운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관리와 혀 관리는 단순히 구취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칫솔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혀 관리까지 함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아와 혀를 함께 관리하는 습관은 여러분을 노년에도 상쾌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단순히 건강의 문제를 넘어 사람과의 관계와 행복한 삶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 좋지 않은 냄새로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신있게 웃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구강관리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치아와 혀, 이 두 가지가 함께 관리될 때 비로소 입속 건강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생 동안 여러분 곁에 남아 당당하고 상쾌한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